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민간 사전청약 주상복합 6개 단지를 저희가 정리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에서요. GTX A 노선 초역세권 아파트였죠. 이것이 동시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GTX A 역산 인근 치고는 10억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공급되니까 진짜 로또 분양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1에서 6블록 사전청약이 2118세대가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블록 458세대, 2블록 292세대, 3블록 472세대, 4블록 472세대, 5블록 386세대, 6블록 396세대가 구성되어 있죠. 자,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 예상 분양가를 5억 초반 수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올해 4월에 6차 사전청약에서 제일 풍경채 A46블럭이에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1000만원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옆에서 공급되는 3개월도 안 된 시차를 두고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재 발표된 분양가를 보면요. 1블럭 같은 경우는요. 여기죠. 1블럭 같은 경우는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6억 8천만 원이 나왔고요. 2블럭 같은 경우는 7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3블럭 472세대 세대수도 많은 편인데 여기는 6억 4천만 원이 나왔고요. 4블럭 같은 경우는 6억 5천만 원, 그리고 5블럭 같은 경우는 7억, 그리고 6블럭 같은 경우는 6억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6억 4천만 원에서 7억 1천만 원까지 책정됐네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억 4천에서 2억 정도 더 비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시죠? 왜 같은 단지별로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나요? 자, 이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걸 보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야, 이번 정부가 미쳐서 공공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를 올렸구나. 야, 앞으로 신도시 분양 정말로 좋다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이번 정부하고도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약간의 제도상의 차이점을 저희가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을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자, 불과 2달 전에 분양한 아파트와 30% 분양가 30% 이상 차이 나는 두 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 용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용지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와 주상복합 용지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건축비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요즘 분양업계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용지 가격의 경우에요. 공급 방식이 달라요. 입찰 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매각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용지와 주상복합 용지는요, 평가 방식, 이렇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공사한테, 시행사한테 낙찰 자격을 주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평가 방식을 이용해요. 주택 품질이나 주거복지, 시행사의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유리해요. 그런데 주상복합 용지는요, 이런 평가 방식이 아니라 최고가 낙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지 낙찰 가격 차이에 따른 분양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근에 공급됐었던 제일 풍경채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대지비는 2억 원 정도 책정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3.2억 원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여기서 1억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고가 낙찰과 평가 방식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부분이죠. 그럼 건축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제일 풍경채 A46블럭 전용 84제곱미터 건축비는 2억 7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의 전용 84제곱미터 건축비는 3억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거죠. 불과 3개월 만에 건축비가 8천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래 주상복합은요, 기본형 건축비에서 약간 더 가산을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이번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교하려면요, 주상복합과 주상복합끼리 비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된 다른 주상복합과 차이를 볼게요. 올해 4월에 공급됐었던 검단 신도시 더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전용 84제곱미터 건축비가 3억 2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상복합과 한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한 2개월 정도 기간에 건축비가 10% 정도 더 올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 이번 파주 주상복합 분양가를 보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기 신도시는 저렴한 가격에 나올 거예요. 물론 주상복합은 이런 식으로 높게 책정이 되겠죠. 다 건축비는 기존 대비 10에서 30%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올라가는 건축비 때문에 청약을 넣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는요, 분명히 주변 시세 대비 뚜렷한 장점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내용, 이번에 공급되는 운정신도시 주상복합 넣어야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7억 전후의 분양가 6억 8천에서 7억 1천, 장점이 크게 안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분양할 때 기본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봐야 되잖아요.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역보다는 주상복합보다는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도보로 이용 가능할 만한 거리에 운정신도시 센트럴 포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금매가 7억 9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시세가 7억 9천인데 7억 전후의 주상복합 분양가라 아무래도 거주 여건은 대단지를 주상복합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이게 내 청약 통장을 쓰면서까지 넣어야 되냐? 그런 게 좀 생각이 덜 든다는 거죠. 물론 GTX A노선 역세권이라는 장점은 분명해요. 이 A노선 역세권만 진짜 B, C, D노선 다 제치고 가장 빠른 광속 같은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내후년 6월 정도, 2024년 6월 정도 부분 개통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삼성역은 안 가고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부분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8년 정도 되어야 삼성역을 이용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럼 이거 감안하면은 분양가가 6억 4천이면 그냥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서울역 인근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고려해 보실 만 하다는 부분입니다. 왜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1억 4천만 원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 왜 청약을 넣어야 되냐? 앞으로 저렴한 분양가 많이 나오잖아. 어차피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은요, 사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사전 청약은요, 예약 제도이고요,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당첨되자마자 청약 통장에 날아가는 본 청약과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사전 청약을 준비 중인 분들께는 비추천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저렴한 분양가로 나올 거니까, 얘는 저렴한 분양가가 아니라는 부분이죠. 애매한 분양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난 이거라도 괜찮다는 분들, 또는 기존 주택 매수 계획까지 포함해가지고 준비 중인 싶은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보험적인 성격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도 이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기준금리가 2.75%까지 올라가잖아요. 지금 1.75%예요. 2%대 금리, 지금 부동산 시장 참여자 대부분들이 아마 경험을 못했던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이거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대변하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올해 연말에 2.75% 올라가면 내년에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3%대 나오겠죠. 그러면은 주변 시세, 분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주변 시세 자체가 내년부터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세에 좀 불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변 시세 대비 애매한 분양가가 분양이 나왔다. 그러면은 청약은 정말로 신중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애매한 분양가의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 당첨됐고 청약 통장 날라갔어. 계약금도 냈는데 계속 주변 시세가 뚝뚝 떨어지네. 그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국일의 최대 로또 분양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본게임 시작도 안 했어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나온 물량이요, 전체 공급 물량이 아직 10%도 안 나왔습니다.
그 본격적인 물량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쏟아지게 됩니다. 그거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강력한 긴축 앞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공급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옥석이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 옥석을 나누는 공급 정보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당첨돼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당첨 꿀팁까지 청약 갑부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도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